올바른 발음과 표기 7차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태선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같이 공부한 내용을 문제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어떤 것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난감하시죠? 이 시간이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할지 정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맨 먼저 문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용어를 정리했죠? 음성, 의문을 비롯해서 문장 성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용어들의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이 용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은 자음모음 체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이번 시간에 이것도 한번 테스트해 보시죠. 그리고 배운 것이 의문변동이었습니다. 먼저 이 의문변동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의문변동은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교체, 그리고 탈락, 그리고 첨가, 그리고 축약이 있었습니다. 교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환경에서 어떤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뀔 때, 탈락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환경에서 어떤 의문이 사라질 때, 첨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문과 어떤 의문 사이에 다른 의문이 끼어들 때, 축약이라고 하는 것은 인접한 두 개, 즉 A와 B가 만나서 A도 B도 아닌 C 이렇게 하나로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맨 먼저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것이 된소리 대기, 세 번째가 동화였습니다. 동화에는 또 자음동화, 모음동화, 국외음화가 있었습니다. 자음동화는 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비음화와 유음화가 있었죠. 모음동화는 짤막하게 설명하고 지나갔습니다. 이모음, 역행동화라고 하는 것. 아비, 에미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에비, 에미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모음동화였습니다. 국외음화라고 하는 것은 디귿, 티읕이라고 하는 자음과 이 또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말이 형식 형태소가 만날 때 얘네들이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두음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두음법칙 첫 번째 것, 어두에 나온 니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두음법칙, 이것도 실제로는 교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유, 자리가 좀 모자르네요. 탈락에는 제일 먼저 자음군 단순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이 용언의 활용 과정 속에서의 탈락. 그리고 세 번째로 배운 것이 단어가 파생, 합성하는 경우에 니을 뒤에 니은이라든가 디귿이라든가 시옷이라든가 지읒이 오는 경우 니을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도 배웠습니다. 이게 표기에서는 탈락하지 않지만 발음상으로 히읗이 없어지는 발음상 히읗 탈락에 대해서도 같이 했었죠. 그리고 동음 탈락이라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동음 탈락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음이 연달아 나올 때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것이죠. 아, 어. 뒤에 아, 어가 올 때 둘 중에 하나가 탈락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두음 법칙, 교체인 두음 법칙과 다르죠? 이 경우에는 어두에 리을이라든가 니은과 같은 것이 뒤에 이, 야, 여, 요, 유, 우 등 반모음과 같이 쓰일 때 얘네들이 없어졌습니다. 이러한 탈락을 배웠고 첨가로는 무엇을 배웠냐면은 단모음과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끼어드는 반모음 첨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니은 첨가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 니은 첨가는 사이소리 현상에 속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알아두어야 합니다. 니은 첨가뿐이 아니라 사이소리 현상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조건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었는데 바로 이 세 번째 것이 니은 첨가 현상이었습니다. 축약이라고 하는 것은 뭘 배웠냐면은 거센소리 되기라고 하는 것, 즉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라고 하는 음운이 히읗과 앞뒤에 만날 때 얘네들이 합쳐져서 크, 트, 프, 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올바른 발음과 표기 7차 시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에 해당하는 음운을 모두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음체계, 모음체계, 이러한 음운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윗잇몸과 혀끝에서 나는 안울림 파열음, 윗잇몸과 혀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위치가 윗잇몸과 혀끝, 즉 잇몸 소리를 말하고 있는 거네요. 잇몸 소리, 치조음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디귿 계열의 소리와 시옷 계열의 소리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디귿, 티읕, 쌍디귿, 드트뜨, 느, 르, 니은, 리을, 그리고 시옷, 쌍시옷, 이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고, 안울림 소리는 니은, 리을이 제외가 된다고 할 수 있겠네. 거기에 파열음, 예, 시옷 계열의 소리는 시옷, 쌍시옷은 마찰음입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은 세 개, 디귿과 티읕과 쌍디귿, 트트라고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 여린이천장과 혓뿌리 부분에서 나는 된 소리, 여린이천장과 혓뿌리 부분에서는 여린이천장 소리가 납니다. 즉 기역 계열의 소리, 기역 계열의 소리는 네 가지가 있죠. 기역, 키읔, 쌍기역, 이응,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된 소리는 하나밖에 없네요. 뭐? 예, 요거밖에 없네요. 두 입술을 사용하는 거센 소리, 두 입술을 사용하는 소리는 양순음입니다. 양순음은 비읍 계열의 소리, 비읍, 피읍, 쌍비읍, 그리고 미음이 있네요. 그 중에 거센 소리는 하나밖에 없죠. 프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는 자음 체계에 대해서 묻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제는 모음 체계를 묻고 있네요. 고모음이며 후솔모음, 예, 고모음 제일 혀 윗부분에서 나는 소리는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 이라든가 ü, 으, 우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 중에 후솔모음은 얘네 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네들이 후솔모음이고 얘네들은 전설모음 으와 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중모음도 4개가 있습니다. 어떤 것? 예,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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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원순모음 입술 모양이 땡그란 것은 2개, 의와 오, 오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모음이며 저모음은 2개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은 그리고 아라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글씨를 약간 이상하게 썼네요. 저모음이며 전설모음. 그런데 이 중에 전설모음은 하나밖에 없네요. 아는 후설모음이고 에가 전설모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 고모음이며 평순모음, 고모음 했죠? 이 중에 평순모음은 이것과 요것 이와 으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고, 중모음이며 평순모음, 위에는 원순모음 했으니까 에와 이 2개가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이렇게 음의 성격을 찾는 것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의문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잘 안 되겠지만 의문 체계를 그저 외우지만 말고 되도록이면은 이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단어 형태소를 구분하는 문제. 이것은 2차 시 했었죠? 그래도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라를 빛낸 사람들. 이것을 먼저 단어로 구분해 볼까요? 예, 단어를 구분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단어라고 하는 것, 이것의 정의 알고 있죠?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 즉 단어는 기본적으로 혼자서 쓰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 뭔가가 붙죠. 뒤에 다른 말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조사 때문에 붙는 말입니다. 결국 한 어절에 조사가 있으면 조사 앞까지가 한 단어, 조사가 한 단어인 것이고, 만약에 조사가 없이 한 어절이 되는 경우에는 그 어절이 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먼저 확인해 보죠. 나라를 빛낸 사람들, 여기에서 조사는 하나밖에 없네요. 무엇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를 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단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나라는 나눌 수가 없죠. 나와 라를 나누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나라를 빛낸, 이것은 조사가 없죠. 그러니까 빛낸이 하나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이것도 조사가 없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단어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 들이 붙어서, 들은 단독으로 혼자서 의미 있는 말로 쓰이지 않죠. 다른 말 뒤에만 붙죠. 즉 들은 전미사입니다. 복수의 의미를 덧붙여주는 전미사. 나라를 빛낸 사람들, 이렇게 네 개의 단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태소를 구분해 볼까요? 예, 형태소, 이것도 마찬가지 나라, 이것이 하나의 형태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를 이라고 하는 것 나눌 수 없죠. 를 하나의 형태소. 빛낸,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 빛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일까요? 원래 빛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죠. 이것이 하나의 형태소로 단어로 쓰이는 말이야. 거기에 나다라고 하는 말 동사가 붙어서 빛나다라고 하는 말 동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이 빛나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하는 명사에 나다라고 하는 동사가 합쳐진 합성 동사, 합성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동의 의미, 빛나게 하다, 이러한 의미, 사동 접사로 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내는 빛, 나, 이는 사동접사죠. 거기에 니은은 관형사형 어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관형형 어미. 그래가지고 사람, 이것을 하나의 형태로 봐야 되겠죠. 들 복수를 만들어주는 접사, 이렇게 나라를 빛나 이 니은 사람들, 이렇게 형태소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볼까요? 새파란 하늘에 꽃잎이 떠돈다. 먼저 이거 단어로 나누기 위해서 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조사는 에와 이가 있습니다. 새파란, 이것은 하나의 어절, 조사가 없네요. 제일 마지막 떠돈다도 조사가 없네요. 그러니까 새파란과 떠돈다는 이것이 하나의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새파란 하늘에 꽃잎, 꽃이라고 하는 명사와 잎이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져서 꽃잎이라고 하는 명사가 되는 말이죠. 이 돈다, 이렇게 단어를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형태소로 나눠볼까요? 새파란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에서 왔을까요? 예, 파랗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겠죠.
이 파랏이라고 하는 것에 새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서 새파랗다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겠죠. 거기에 또는 니은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서 관형형 어미가 붙어서 새파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하늘 얘는 나눌 수 없겠죠. 그리고 꽃잎 아까도 말을 했죠. 꽃이라고 하는 어근과 잎이라고 하는 어근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 떠돈다는 이거 지난번 여러분들 2차 시 때 했습니다. 떠돈다라고 하는 것의 기본형은 떠돌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 떠돌다는 뭐 더하기 뭐 뜨다 더하기 돌다라고 하는 두 개의 동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거기에 어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진 말이 돌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간에 니은이라고 하는 것과 다가 합쳐져서 돈다가 되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때 니은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라고 할 수 있겠고 시제와 관계되는 그러니까 돌, 니은, 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돌, 니은, 다. 떠돈다는 지난번 2차 시 때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갈까요? 단어 형태소 구분의 마지막 오해하지 마세요. 그에게는 따뜻한 느낌이 난다라고 되어 있네요. 단어 구분을 위해서 조사를 한번 찾아볼까요? 에게라고 하는 조사가 보이죠? 그리고 능이라고 하는 조사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라고 하는 조사. 이 문장은 조사가 3개 쓰였네. 그렇다면은 따뜻한 이것이 하나의 단어고 난다라고 하는 것이 단어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단어 쉽죠? 그라고 하는 대명사, 에게라고 하는 조사, 는이라고 하는 조사, 에게는 여부사격 조사입니다. 는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보충해주는 보조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게는 따뜻한 이것이 하나의 단어죠. 그리고 느낌 이것이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라고 하는 것, 난다라고 하는 것 하나의 단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것을 형태소로 나누면 되겠네요. 어려운 것, 요 따뜻한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볼까요? 따뜻한 이것의 기본형은 뭘까요? 맞아요. 따뜻하다라고 하는 말. 하다라고 하는 말, 그에게는 한 느낌이 난다. 이것만으로는 의미가 안 되죠. 한 단독으로 쓰이면 단독으로 단어로 쓰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접사라고 할 수 있어요. 따뜻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근 뒤에 하가 붙어서 동사,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접사가 바로 하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무엇을 하니라고 하는 경우에 하다라고 하는 것이 단독으로 의미를 가지는 실질 형태소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로 쓰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하다는 독립적이지 못해 혼자서 쓰일 수 없어요. 다른 말 뒤에 붙어서 동사 또는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문법적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미사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따뜻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붙어서 따뜻은 바로 의미를 담당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근, 그 뒤에 하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서 따뜻하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겠죠. 이 따뜻하라고 하는 것에 간에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어서 만들어진 것이 단어가 따뜻한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볼까요? 동사 느끼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의 어간 느끼라고 하는 것에 미음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이 미음은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사죠.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 느낌, 꿈, 잠 이런 것들을
2차 시에 말을 했죠. 느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형태소도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그라고 하는 형태소, 에게라고 하는 형태소, 능이라고 하는 형태소, 예, 단어 형태소가 첫 문장은 같다고 할 수, 첫 어절은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따뜻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담당하는 어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라고 하는 접사, 니은이라고 하는 예, 관형형 어미, 느끼라고 하는 동사 어간, 미음 접사, 이 조사, 나 동사 어간, 니은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다 종결어미 이런 식으로 형태소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는 따뜻 하 니은 느끼 미음 이 나 니은 다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예, 단어 형태소 구분하는 거 지난번에 봤었던 것들 한번 다시 한번 봐보고 연습해 보세요. 꼭. 예, 이번에는 표준 발음 구체적 음음 변동, 음음 변동과 표준 발음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구체적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네요. 그렇죠? 구체적이라 하면 무엇이냐 하면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음음 변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쓰라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이렇게 쓰지 말고 구체적인 뭐 비음화 이런 식으로 쓰라는 말이겠네요. 예, 먼저 넙둥불다 이것은 어떻게 발음이 될까요? 리을 비읍 겹받침이 왔네요. 그 뒤에 디귿이 왔네요. 리을 비읍은 원래 리을로 발음되어야 정상이지만 리을 비읍이 비읍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리을 비읍 중에서 예, 리을이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비읍 받침이 됩니다. 글다라고 되어 있어야 해. 먼저 장군 단순화 요 과정에서 예, 그런데 이 비읍 받침 때문에 이 디귿은 어떻게 바뀔까요? 예, 맞습니다. 넙뚱글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된소리 되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넙둥글다라고 하는 단어는 예, 자음군 단순화 현상, 된소리 되기 현상 때문에 표준 발음이 넙둥글다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자음군 단순화 현상, 된소리 되기 현상이 일어난 거네요. 구체적 음 변동. 예, 물론 자음군 단순화 같은 경우에 탈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된소리 되기는 교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예, 부엉일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부엌이라고 하는 키읔 받침 뒤에 일이라고 하는 몸으로 시작되는 말이 왔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죠? 즉 실질 형태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키읔은 대표음으로 발음되어야 하죠. 즉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해야 하겠죠. 그래가지고 일이 되어야겠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 뭘까요? 음절 끝소리 규칙 끝 규. 예.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말 부엌 더하기 일이라고 하는 합성명사라고 할 수 있겠네. 이 야여유예가 뒤에 왔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끼어들까? 맞습니다. 부엌 니은 첨가 그 현상이 일어나겠죠. 니은 첨가 때문에 부엉닐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 니은 때문에 기억은 어떻게 바뀔까? 예, 맞습니다. 부엉닐 이렇게 마지막으로 발음되어야 하겠지. 뒤에 비음 때문에 앞에 기억 예사소리가 비음 이음으로 바뀌었네요. 비음화 현상. 즉 부억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부엉닐 이렇게 발음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 니은 첨가 현상, 비음화 현상 세 개의 음 변동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솔입, 예, 솔이라고 하는 명사와 입이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져 솔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야여유로 시작되는 말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끼어들까요? 예, 맞습니다. 니은이 첨가해서
립 이렇게 되겠죠. 피읍이 비읍으로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예,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솔립이라고 발음이 되어야 하겠지. 그런데 솔립 이렇게 발음되지 않아요. 왜? 니을이 앞에 오고 뒤에 니은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니은은 네 맞습니다. 니을로 바뀝니다. 솔립 이렇게 발음이 되죠. 요것이 바로 유음화 현상. 그러니까 솔입 이것은 솔립 이렇게 결국에는 발음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 니은 첨가, 유음화 현상 세 개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네요. 낱낱이 예, 요것 어떻게 발음이 될까요? 먼저 티읕 받침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잠이 왔네요. 그러니까 티읕은 무엇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디귿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티 예. 예, 그런데 이 니은 때문에 받침 디귿은 어떻게 바뀌어요? 예, 맞습니다. 나 티 예, 처음 과정 속에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요 과정 속에서는 예, 비음화 현상 예, 그런데 마지막으로 티읕 뒤에 이로 시작하는 형식형 태서가 왔습니다. 이때 티읕은 무엇으로 바뀔까요? 결국 얘는 낱낱이로 발음이 됩니다. 얘는 바로 국외음화. 예, 표준 발음, 구체적 음 변동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처음이랑 제일 마지막 결국 어떻게 표기되고 그것이 어떻게 발음되는가 이것을 확인하는데 그 과정 속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숨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꼭 준비하세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온라인 클래스에 나와 있는 Q&A 질문 게시판에 여러 번 올라온 질문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싫어, 끌이다 이것이 끓이다 이것이 자음군 단수나 현상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질문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음군 단수나라든가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냐면 받침 뒤에 아무것도 오지 않는 경우 받침으로 끝날 때 자음군 단수나 현상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받침 뒤에 자음이 오는 경우 예,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음절 끝소리 규칙 그리고 자음군 단수나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받침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 받침이 자음군 단수나 현상, 음절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여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예, 이 경우에는 연음 현상을 적용합니다. 연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침으로 있던 자음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에 올라붙어서 발음되는 현상이 바로 연음입니다. 끌이다라고 하는 것은 히읗으로 끝났습니다. 받침 제일 마지막이 자음 히읗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연음 현상 때문에 실허라든가 끌히다 이렇게 발음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발음되지 않고 싫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끓이다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끌이다 이것은 요 경우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는 경우 그러니까 발음을 할 때 히읗이 탈락하는 경우
경우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음근 상수화 현상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많이 나온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은돈, 등불, 길가, 오리발, 콩밥, 문법, 기와집, 초점 이런 것들은 전부 울림소리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와서 지읒이 오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더하기 돈, 등 더하기 불인데 니은 받침이 울림소리이고 뒤에 디귿이 온 경우 등불 같은 경우에 이응 울림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 중에 하나가 오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는 조건이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울림소리 뒤에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오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경우 뒤에 얘가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 끄, 뜨, 뿌, 쓰, 쯔로 발음이 되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발음되지 않으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소리 현상 같은 경우는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혼동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뒷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지 이렇게 혼동이 되는 경우에는 문제를 출제할 때 미리 발음을 주고 출제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은돈은 은돈 이렇게 발음이 되고 등불로 발음이 되죠. 등불로 발음이 되고 길가로 발음이 되고 오리발 이렇게 발음이 되고 콩밥 이렇게 발음이 되고 문법 이렇게 발음이 되고 기와 집 이렇게 발음이 되고 마지막으로 초, 점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뒷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등불, 길가, 문법, 초점의 경우에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것이고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은돈이라든가 오리발, 콩밥, 기와집은 뒤에 첫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결과를 두고 사이소리 현상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발음인 경우에는 분명히 예로 주어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확인해야 합니다. 됐습니까? 이제 오늘 수업, 올바른 발음과 표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문법과 관련된 용어의 개념, 의문체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단어, 형태소를 구분하는 것, 음운 변동과 표준 발음 이런 것들 착실히 준비해서 문법 문제 모두 마치도록 하세요.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Q&A 게시판에 올리세요. 안녕.